자, 오늘은 8장 평면 벡터의 도형의 방정식부터 합시다. 그 페이지는 수학의 쌤의 209페이지부터 먼저 할게요. 그 수학의 쌤을 209페이지로 먼저 펴서 211페이지 있잖아. 211페이지에 여기다가 형광펜을 여기 쌤 정리 있잖아. 여기다가 형광펜 박스를 한번 해볼까? 이거에 대해서 쌤이 증명을 할 텐데 증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문제가 어떤 한정 A를 지나고 맞지? A가 X1, Y1을 지나고 맞지? 그래서 뭐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벡터 U 벡터가 있는데 그렇지? U 벡터가 있는데 U 벡터가 A, B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U 벡터의 직선이 뭐라고 그랬냐면 U 벡터의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U 벡터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맞지?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지나는 점과 맞지?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잖아. 지난 점이 x1, y1이고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맞지? 기울기가 m이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m이라고 줬고 여기다가 x-x1 더하기 y1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배웠잖아. 근데 이제 기하 시간에는 기울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기울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고 색다른 방법으로 배우는데 금방 한 것처럼 어떤 한 점 x1, y1을 지나고 맞지? 한 점을 지나는 건 똑같지만 이런 빨간색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 알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여기 직선이 한 점을 x, y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게 x, y가 여기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다. 그러니까 뭐 자치로서 풀자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x, y라고 두면은 여기 있는 이 벡터, 여기 있는 하얀색 벡터는 x, y가 x1, y1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벡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x1, y-y1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얀색 벡터와 여기 있는 u 벡터 서로 어때? 서로 평행하지, 그치? 그럼 평행할 때는 쌤이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 평행할 때는 x 성분분의 x 성분, 그치? x-x1 그 다음에 b분의 y-y1 이렇게 하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또 하나 정도 이렇게 해놔. 그 쌤이 간단하게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알겠지? 만약에 어떤 한 점 1,2를 지나고 그쵸? 1,2를 지나고 이제 기울기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치? 1,2를 지나고 그 다음에 3,4의 평행한 벡터. 그럼 3,4의 평행한 벡터 우리가 앞으로는 이거를 평행한 벡터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 얘를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얘를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시냐면 1,2를 지나고 이러니까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여기다가 x-1 x- 지나는 점 그 다음에 y- 지나는 점 이렇게 적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4에 평행하다 쌤이 금방 방향 벡터라고 얘기했죠. 그쵸? 방향 벡터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까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직선과 방향이 같은 벡터를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방향 벡터를 밑에다가 3, 4를 깔고 여기다가 x- 지나는 점, y- 지나는 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2,-1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방향 벡터를 보통 u 벡터라고 합니다. 알겠죠? 방향 벡터가 2,-1을 지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x- 지나는 점
자, 분수로 만들어서, 그치?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이렇게 줬고, 맞지? 여기 밑에는 뭐를 깐다라고 했어? 방향 벡터를 깔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2라고 적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을 지나고, 맞지? 2,0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0,5가 된다? 뭐, 방향 벡터가 0,5가 된다, 이러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분수가 되는 거고, 맞지? 여기다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여기다가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y 마이너스 0이니까 생략하고, 맞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방향 벡터를 여기다가 0이라고 적고 여기 5라고 적어야 되는 건데, 맞지?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치? 여기가 분모가 0이 오면 우리가 이런 식을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 밑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뭐가 돼야 되는 거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건 어떻게 적냐면 x는 2라고 적으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게. 2,0을 지나고, 2,0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 u 벡터가 5,0이다 이러면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서, 그치? x-2라고 적고 여기다가 y-0이라고 적고, 맞지? 그럼 여기다 뭐로 적냐면 방향 벡터가 5라고 이렇게 적고, 맞지? 여기다 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분모가 이렇게 0이라고 적을 수 없으니까 이 식은 적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는 어떻게 적는 거냐면 여기가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y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여기도 쌤 정리를 여기다 형광펜으로 박스를 이렇게 한번 해서 여기다가 빨간색 별표를 이렇게 한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문제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여기가 a가 x1, y1이 있고, 맞지? 여기 b가 x2, y2가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이러면 우리는 이제 기하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맞지? 뭐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지나는 점을 아셔야 되고, 그렇죠? 지나는 점은 알아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한 개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직선과 방향이 같은 방향 벡터를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있는 방향 벡터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방향 벡터는 방향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맞지? 무수히 많이 존재해. 뭐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직선은 양방향이니까, 그렇지? 직선은 양방향이니까 이렇게 돼도 되고 뭐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직선의 방향 벡터는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의 한 30문제 정도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지나는 점과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일단 지난 점을 a라고 해도 상관없고 b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a로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지난 점이 x1, y1이라고 하면은 일단 직선의 모양이, 그치? x-x1분의 여기가 y-y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분모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냐면 방향 벡터를 적어야 되는 건데 방향 벡터 문제에서 나와 있지가 않아, 그치? 그럼 우리는 방향 벡터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AB 벡터, 그치? AB 벡터가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하얀색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B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2 x1,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얀색 벡터, 그치? x2 x1, y2 y1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럼 방향 벡터 이렇게 구했잖아? 이거를 어디다 깔면 돼? 여기다가 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x2 x1, 여기다가 y2 y1. 자, 이렇게 정리된 게 여기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쵸? 쌤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3과 4,6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일단 모양이 서로 분수 모양이 돼야 되고 여기는 x- 지나는 점 x-1, 그 다음 y- 지나는 점 y-3 이렇게 적고, 맞지? 그럼 여기 밑에는 뭘 깔아야 되는 거냐면 방향 벡터를 깔아야 되는 건데 이 두 벡터를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야? 서로 빼면 방향 벡터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 빼면 방향 벡터가 3,
3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3, 3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 그림상으로 설명을 해도 어떤 점 1,3과 4,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지나는 점을 1,3으로 했다. 근데 방향 벡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하얀색 벡터를 우리가 직선과 방향이 같으니까 방향 벡터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 두 개 빼면 방향 벡터가 3,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그럼 여기 벡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방향 벡터를 여기다 분모에다가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으로 깔아도 돼. 그럼 이게 원래식이랑 똑같은 거라고. 왜냐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니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뭐 방향 벡터의 방향만 같으면 되지 뭐 역방향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벡터의 수직인 방정식. 얘도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증명은 간단합니다. 알겠죠? 위치 벡터가 A 벡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치? 위치 벡터 A 벡터. 이게 위치 벡터라는 게 시점은 원점이 되는 거고. 그치? 위치 벡터가 A 벡터인 A 벡터를 지나고. 그럼 여기 점 A가 여기 있다는 거 맞지? 그럼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벡터 M 벡터의 수직인 방정식. 그럼 뭐 어떤 벡터가 이런 식으로 M 벡터에 이렇게 수직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점은 A를 지나고, M 벡터의 수직인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뭐 쌤이 나중에 더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왜 그런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를 뭐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이으면 우리가 얘를 하얀색을 P 벡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알았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벡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벡터하고 M 벡터하고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수직이 되는 거지. 맞지?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하고 M 벡터하고 수직이 되는 건데 수직이 되면 내적이 0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치? 이런 느낌인데, 그치? 뭐 안 해도 되고 알았지? 안 해도 되고 쌤이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일단은 여기 쌤 정리 있잖아. 여기 이거 여기다 형광펜으로 알겠지? 형광펜으로 박스라고 여기다가 빨간색을 별표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떤 점이냐? A라는 점을 지나고 맞지? A가 x1, y1이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뭔지 모르겠지만 A, B라는 벡터의 수직인 거야. 이렇게 A, B라는 벡터의 수직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M 벡터가 되는 건데 얘가 A, B가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수직인 벡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다가 수직인 벡터 여기다가 밑줄을 해서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얘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증명은 간단하니까 한번 들어보셔야 알겠죠? 이 노란색 직선이 x1, y1을 지나고 a, 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여기 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얘를 x, y라고 하고 알겠지? x, y라고 하고 뭐 자치로 푼다는 거지. 자치로. 그럼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벡터, 이 벡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서로 빼면 되는 거니까 x x1, 그치? y-y1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쵸? x-x1, y-y1. 근데 이 벡터하고 여기 있는 하얀색 벡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b인데 그치?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땐 내적이 0이다. 그래서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0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a, x-x1 자 플러스 b y-y1은 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점 2,5를 지나고 맞지? 2,5를 지나고 3,4의 수직인 벡터
그럼 3,4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4 벡터 3,4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거냐면 일단 x- 지나는 점 x-2 아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보자. 그러니까 여기가 직선이 2,5를 지나고 맞지? 2,5를 지나고 어떤 벡터? 이 벡터가 3,4의 수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y라고 적고 맞지? 그럼 이 벡터가 뭐가 되는 거냐면 x-2, y-5 이렇게 적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적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랑 어떤 벡터? 3,4라는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 맞지? 내적이 0이다. 그럼 내적이 3 x-2 그 다음에 플러스 y 성분끼리 곱해서 4 y-5는 얘가 0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렇게 뭐 증명을 해서 풀듯이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는 x-2 여기다가 y-5로 이렇게 적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수직일 때는 여기다가 뭐를 곱하고 3을 곱하고 그치? 여기다가 뭐를 곱하고 4를 이렇게 곱하면 이게 0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 알았지? 그럼 여기가 2,5를 지나고 벡터 3,4의 수직인 방정식도 있지만 우리가 전에 배운 게 뭐가 있어? 저는 배운 게 이거랑 벡터 3,4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를 배운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두 문제 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2,5를 지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지나는 점 y- 지나는 점 이렇게 적는 거야. 그렇지? 그 첫 번째 3,4의 수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가 3이라고 적고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수직이면 4 이렇게 적어서 넣는 0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여기 이제 평행한 것도 어떻게 해? 평행한 것도 처음에는 x- 지나는 점 y- 지나는 점 이렇게 적고 맞지?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같다라고 해놓고 이제 여기다 분모에다가 까는 거지. 평행이면은 그럼 여기다 3, 4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도 여기다가 빨간색을 별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알았지?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일단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구하시오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 건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 그치?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직선이 여기가 L1이 있어. 첫 번째 직선이 L1이 있고 두 번째 직선이 여기가 L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알았지?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가 여기를 세타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L1에 대한 방향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L1에 대한 방향 벡터는 이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L2에 대한 방향 벡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뭐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 번 더.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랑 동일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직선이 2분의 x-3은 4분의 y 플러스 1이 있고 두 번째 직선은 3분의 y 더하기 1은 3분의 x 더하기 1은 여기가 y-3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직선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 직선은 어디 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이 직선은 3, 그치? 분자가 3, -1을 지나고 맞지?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했는데 방향 벡터가 2,4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직선은 어디 지나는 거냐면 -1,3을 지나고 여기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럼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3,1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u가 똑같잖아. 얘가 u1 u2라고 이렇게 구별해 둘게.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여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니?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했지.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맞지? 내적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계산하자.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아니겠어? 그러면 일단 내적이 일단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치? 그럼 이거의 길이. 그래서 쌤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점과 2,4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루트 4 더하기 16 곱하기 루트 10.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을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분끼리 이렇게 곱하는 거야. 6 더하기 4.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하면 루트 200이 되는 거고 맞지? 얘가 10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양변이 10이 똑같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세타가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여러분 쌤들 한번 따라해 볼까? 쌤 한번 따라 한번 해볼래? 자, 따라해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야, 안 따라하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는 두 직선이 이루는 방향 벡터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하고 수직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겠죠. 뭐 별표나 형원편 안 해도 돼야겠죠.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해.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두 직선의 뭐도 평행할 테고 방향 벡터도 평행을 할 테고 맞지?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직선의 방향 벡터가 파란색, 여기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렇게.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당연히 두 직선의 방향 벡터도 수직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쵸? 그렇지? 밑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1번 한번 해보자. 1번에 3,1을 지나고 2번에 마이너스 2,7을 지나고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마이너스 3,5를 지나고 뭐 지나고 이런 말이 있으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적는 거냐면 똑같이 1번에 x 3,1을 지나고 그럼 x-3 이렇게 분수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지. x-3 y-2라고 적고 맞지? 방향 벡터 마이너스 2,1이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적고 여기다가 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2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7을 지나니까 x 플러스 2는 y 마이너스 7 이렇게 적고 맞지? 방향 벡터 3, 마이너스 5야. 그럼 여기다 3 적고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3번은 x 더하기 2 지난 점이 여기가 y 마이너스 4라고 적고 맞지? 3번에 0, 방향 벡터 0,5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 분모가 0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적을 수가 없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냐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적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는 거였잖아요. 맞죠? 맞지? 이게 정답이야. 뭐 쌤이 다 풀어주지 않겠지만 뭐 4번은 여러분들이 푸세요. 2번도 쌤이 1번만 풀어볼게. 알겠지? 2번에 1번. 2번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이 여기가 A가 3,2가 있고 여기 B가 마이너스 2,5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난 점을 3,2라고 이렇게 하면 맞지? x-3 이렇게 분수 모양을 먼저 만들어서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밑에다가 방향 벡터를 깔아야 되는 건데 여기 AB 벡터가 방향 벡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AB 벡터가 방향 벡터니까 방향 벡터는 서로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5라고 적고 y끼리 빼서 여기다 3이라 적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2-1번은 선생님이 했는데 2번도 뭐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3번은 1번은 3,-1을 지나고 맞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x-3 x- 지난 점 그 다음에 y- 지난 점, 그러니까 y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공통사항이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방향 벡터가 뭔지 모르고 법선 벡터, 그러니까 수직인 벡터가 2,-2다. 그래서 수직이면 내적이형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이게 0이다 이렇게 적어서 정리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고 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1번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 그대로 계산을 한다고 약속을 했지. 그럼 가로 1번에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분모에 있는 게 3,1이 되는 거고 맞지? 두 번째 L2의 방향 벡터는 6,-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내적이 일단 루트 길이가 루트 10 곱하기 루트 36 루트 40,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x 성분끼리 곱하면 18 y 성분끼리 곱하면 -2, 여기다가 16이라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이게 곱하면 루트 400이니까 루트 400이 20이 되지 않겠어요? 그치? 루트 400이 20이죠. 그럼 20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16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5분의 4가 된다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간단하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여기가 2x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x는 2분의 y-가 있는데 x 앞에 개수가 1이 되어야지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고치시냐면 분자는 x로 놓고 분모 분자를 2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가 2분의 1분의 x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치? 그럼 2분의 1분의 x가 2x니까 맞지? 그래서 이제 방향 벡터가 2분의 1, 2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방향 벡터가 2분의 1, 2가 된다 이렇게 적고 맞지?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로 뭐 마찬가지로 하면은 2,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는 x의 개수나 y의 개수가 1이 되었을 때 분모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길이가 4분의 1 더하기 4, 4분의 1 더하기 4가 뭐야? 이 루트 길이가 4분의 1 더하기 4, 4분의 1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4 더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는 x 성분끼리 곱하면 1이고 y 성분끼리 곱해도 1이니까 여기를 2라고 적으면 돼. 알겠지? 그럼 얘가 4분의 17이니까 그치? 루트 4분의 17 곱하기 루트 4분의 17이 4분의 17이 되겠죠. 그럼 4분의 17 코사인 세타가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는 17분의 8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4번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하나 해놓고 알았지? 5번도 빨간색 별표를 2개 정도 하세요. 5번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럼 일단 방향 벡터를 먼저 한번 적어볼까? 여기 L의 방향 벡터가 3, 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 알았지? x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x-1이라 보고 방향 벡터를 마이너스 3, k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냥 1,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맞지? 그래서 1번 1번에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럼 두 벡터가 평행하면은 방향 벡터도 평행하겠지. 그래서 x 성분 마이너스 3분의 1은 k분의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따라서 k는 9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쵸? 이번에 서로 수직이다. 그럼 내적이형이니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면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서 끊고 그 다음부터 필수 예제부터 할게요.